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서 보도한 기사가 있었죠. 고발 청탁 의혹인데 9월 2일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를 했으니 딱 일주일째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 간간히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죠. 주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이 문건 자체가 고발장을 포함한 문건 자체가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죠. 쏟아냈는데 아마 이것은 이 일주일 사이에 아마 상황 판단을 완료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특히 그 제보자, 언론에 이 제보를 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면서 대검에 공익신고를 신청하면서 숨어버렸죠. 숨어버렸는데 이 제보자에 대한 신상, 신원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다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조작 같은 것을 정치판에서 많이 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권 핵심 인물, 여권의 핵심 인사 한 명과 과거에 당을 같이 하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다,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여당의 특정 후보 캠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로 이것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출처 없는 괴문서. 그러니까는 그 손준성 검사나 이쪽에서 검찰 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발장을 내용을 봐도 검사의 솜씨가 아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날조를 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문건을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개문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업 병풍 공작까지 언급을 했죠. 이해창 총재를 떨어지게 했던.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정권 창출을 내가 없으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부르겠다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어제 갑자기 했는데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 4시 반에 기자회견 자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앞으로 정치 공작을 좀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건이 허술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이 제처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사안 2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김건희 씨 이야기 이효과 이 한동훈 채널A 사건 관련 검언 유착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을 두 사람을 피해자로 해서 고발을 한 그런 고발장이었죠. 자, 다른 사안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이런 것은 검사들이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 정치 공작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윗기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 개문서로 공작 내가 그리 무섭나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의 윽박지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 사진은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 모교 충암고등학교에 가서 야구부 부원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충암고가 최근에 청룡기 야구대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모교를 찾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 위에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은데 그 아래 내용 보시면은 조선일보 아래 기사입니다. 이 제보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공익신고자를 자처하면서 숨어버렸는데 자 대검에 그래서 국민권익위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고 공익신고를 보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검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그리고 이 사안을 감찰을 하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가 있는 그 친여 성향, 거기에 공익신고를 했고 대검이 공익신고자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월권이다. 이거 결정은 국민권익위에서 해야 되는데 대검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래서 또 월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월권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보자를. 어제 오전에 윤석열 그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대검이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한테는 접수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권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대검이 다시,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래도 여전히 대검이 보호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가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 보통 권익위에서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며칠 사이에 뚝딱 만들어서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해서 실명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또 좀 혼란스러운 것이 이 공익신고자, 제보자로 알려진 이 사람이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또 나는 대검에 공익신고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대검에 공익신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보자 말이 상당히 일종의 말장난 비슷합니다. 김웅이 나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나에게 또는 나에게만 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나에게만 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제보를 했는지 그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당신이 입증해봐라, 내가 넘겼다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후 세력까지 언급하면서 나를 너무 거물로 만들었다. 다른 당에서 건너왔다.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속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활동을 안 했다.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도울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을 한 이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는 크게 참조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여권 전체는, 지금 정권 전체는 마치 어떤 짜인 각본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을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정부 성향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도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한다고 하고 이 법사위 또 예결위에서조차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공세를 막 여당이 벌이고 있죠. 전방위적인 압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강제 수사,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이것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칼건에는 공수처와 대검, 공수처는 검찰 관련 수사를 하죠. 대검이 왜 또 대검에서 수사를 하냐면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때 4.15 총선 전에 무슨 사주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선거법 위반도 했다 해서 공수처, 대검까지 칼을 꺼내고 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반박을 하지만은 공수처, 대검이 지금 나섰다. 어제 고발을 한 사람이 있는데,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여러 차례 이런 고발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 고발인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받은 사람이 조사 후에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실행하는 듯한 의지를 느꼈다. 공수처가 바로 대검 감찰 지금 중인데, 한동수 감찰 중인데 그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검이 수사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검 감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할 때는 아마 공직선거법 카드를 꺼낼 것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많이 줄었죠. 6개로 줄었는데 그 직접 수사가 그 중에서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고 휴대전화, 증거 발견 시 수사 전환, 이 제보자가 대검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다 꺼내놨죠. 그러니 지금 대검이 모든 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휴대전화 증거 발견 시 수사 전환, 수사 전환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이것은 공수처로 이첩을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임은정 감찰 담당관 친정부 성향이죠. 어제 공수처에 또 출석을 했는데 이 사진은 임은정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윤석열을 압박하는 다른 사안. 그때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 임은정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죠.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불기소한 혐의 윤석열이 한명숙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을 했는데 여기서 임은정을 또 어제 공수처에서 불렀습니다. 참고인신문으로 불러서 또 이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언론들도 특히 진보 좌파 성향 언론들도 윤석열을 압박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톱기사입니다. 세계의 판박이 최강욱 고발장 당 공식 조직 개입 정황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일면 톱으로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게 일면 톱 기사가 되는지 아리송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손준성이 김웅에게 건넸다는 그 고발장이 실제로 작년 4월인데 8월 달에 이 최강욱을 당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장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모델로 그대로 만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당 공식 조직 개입 정황 이것은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최강욱을 고발장을 작성할 당시에 참고용 초안을 전달한 사람이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이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당 안의 당무감사실장이 이 초안을 전달을 해서 그것을 같은 당 안의 법률자문위원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마치 큰 업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주 의혹이 제기된 4월 고발장이 당의 공식 개선을 통해서 법률자문위원회에 전달됐고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마치 큰 업무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자 여기서 이 논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고발장이 4월 달에 작성되지 않고 작년 4월 달에 작성되지 않고 그 이후에 정치 공작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이 됐다. 이 주장이 윤석열 캠프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8월 달에 제출한 고발장 그것을 역으로 그 고발장을 가지고 이것을 날조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은 이렇게 압박이 시작이 되니 상당히 또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안에 정치 공작 진상 특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작 진상 특위를 띄워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정치 공작을 대응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특위위원장이 대검 출신 김홍일 전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혹보도 엿새 만에 반격에 나섰고 내가 그렇게 무섭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것은 대국민 사기다 이렇게 표현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은 정권뿐이 아니죠.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경선 후보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윤석열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보면 좀 호흡을 맞춰가면서 윤석열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다 돌아가면서 후보들 인터뷰하는 과정이겠죠. 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 이것은
당에서 뭐 해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당에서는 손 떼라. 윤석열 캠프에서 알아서 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거의 그런 입장입니다. 당무 감사하겠다고 했다가 후보 검증단 만들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면서 거의 손을 떼는 이 상황이죠. 자,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당은 거리를 둬야 한다. 윤석열 본인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추석 때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역전됐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한 건데 야권 후보 적합도 홍준표 역전 1위. 야권 후보 적합도입니다. 야권 후보들만 놓고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홍준표가 다시 1위. 저번에 RN서치에서 한번 이런 결과가 나왔죠. 1위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만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이 1위지만 그것도 윤석열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보면은 과반수를 했는데 자, 윤석열이 전체에서는 1위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계속 이런 조사가 나올 때마다 역선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일단 홍준표가 전체 보면은 32.6%로 야권 후보 적합도 1위, 윤석열이 25.8% 2위, 홍준표가 1위에 오른 것은 이 조사에서 처음이고 2주 전 조사에 비해서 홍준표는 무려 12.4%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은 2.8%포인트 떨어졌다. 그리고 3위는 유승민 9.9%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념 성향별로 다시 한번 보면은 진보청의 35.3%가 홍준표를 선택했습니다. 진보청에서 35.3%. 본인의 이제 그 성향을 물은 것이죠. 응답자의 성향. 응답자의 35.3%. 내가 진보청이라고 한 사람의 35.3%가 홍준표를 선택했고, 반면에 윤석열을 선택한 진보청은 6.8%. 상당히 진보청에서 홍준표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선택이냐, 만만해서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확장성이냐, 이 논란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그 충청 그 권리당원 그 경선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는데 이제 강조해서 호남에 상당히 권리당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어제 강조에 갔는데 의원직, 국회의원직 사퇴, 호남 경선 앞두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대선 출마 선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낙연이 국회의원직을 던진 것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가지고 계속 지사 찬스를 이용한다. 자, 그래 나도 국회의원직 던질 테니 당신도 던져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추미애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 이낙연이 국회의원직 던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이 이낙연이 그때 종로에서 이겼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한교안 후보에게 이겼는데 그 상징성이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직을 그냥 본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내던졌다. 그리고 그 종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기서 국회의원 생활을 한 곳인데 그런 상징성을 버렸다. 이렇게 추미애 후보는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